설날 아침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수가 적을수록 복이 온다. 며느리 옥부는 하루 종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떡국에 소금을 2번 넣고 마루에서 미끄러져 시어머니 품에 폭 안기고 찻잔까지 깨뜨리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온갖 실수만 하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팠지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설날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시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이렇게 놀렸을까요? 그리고 이 엉뚱한 시험 뒤에 숨겨진 따뜻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한 고부의 웃음 가득한 설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올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경상도 외진고을에 한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설날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안채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며느리 옥분이 떡국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중인 집안 출신으로 이 양반가에 시집 온 지 2태째 되는 해였습니다.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지만 시집살이 덕분인지 이미 어른스러운 얼굴이 되어 있었지요. 올해 30 무탈이 넘어가야 할 텐데 옥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물을 썰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까다로운 성격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희끗희끗통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실 시각이었지요. 옥부는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역관 일을 하셨고 집안이 가난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양반가의 며느리 자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옥분이 무엇을 해도 그래 한마디뿐 칭찬은커녕 고개 한 번 끄덕이는 법이 없었지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옥분은 속으로 투덜거리며 떡국 육수를 저었습니다. 소고기를 푹 고아 만든 육수에서는 고소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동도 채 트지 않은 시각인데 벌써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나오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어머님? 옥분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곤 부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을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올해 50살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허리가 꼿꼿했고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분이었지요. 설날엔 말수가 적을수록 복이 온다고 했느니라. 윤씨 부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옥부는 깜짝 놀라 육수 국자를 놓칠 뻔했지요.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평소에도 말을 안 하시면서 설날에는 더 하지 말라니 하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시 한번 부엌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사랑채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옥부는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말수가 적을수록 복이 온다니. 그럼 나는 벌써 복덩이가 되었겠네. 해가 뜨자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주인 영감께서 조상님께 올릴 차례 준비를 하셨고 안채에서는 옥분과 식모 둘이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었지요. 아씨, 이 나물은 어디에 담을까요? 식모 청이가 물었습니다. 옥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를 줄여야 복이 온다는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옥부는 그냥 손짓으로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릇을 가져왔지요. 아씨, 목이 아프십니까? 아니,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옥부는 다시 입을 다물고 손짓만 했습니다. 청이는 이상하다는 듯 옥분을 쳐다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지요. 차례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떡국, 전유어, 나물, 김치, 그리고 붉은 대추와 밤이 담긴 과일 접시까지. 옥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국 간을 맞추는데 소금 단지가 2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굵은 소금, 하나는 곱게 간 소금이었지요. 어느 걸 넣어야 하지? 옥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께 여쭤봤겠지만 오늘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그냥 눈대중으로 곱게 간 소금을 넣었지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머, 소금이 떡국에 2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황급히 국물 맛을 봤습니다. 예상대로 짰습니다. 아주 많이 짰지요. 어쩌지? 물을 더 부어? 아니면 떡을 더 넣어? 옥부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옥부는 화들짝 놀라 국자를 놓쳤고 국자는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옥분이 끓인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옥분을 쳐다보았지요. 옥분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소금이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날이니까요. 윤씨 부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리곤 부엌을 나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설날부터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곧 차례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말을 안 해서 복이 오기는커녕 화만 불러오는구나. 옥부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주인 영감과 도련님,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모여 앉았고, 안채에서는 윤씨 부인과 옥분이 함께 절을 올렸지요. 옥분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혹시 떡국이 너무 짜서 조상님께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떡국을 따로 새로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었지요. 애기야, 이 떡국이 차례상에 올린 것과 같으냐? 윤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옥부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자니 꾸중을 들을 게 뻔했지요. 그게... 옥분이 입을 열려는데 윤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말하지 말거라. 오늘은 말수를 줄이는 날이니.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새로 끓인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지요. 이게 맞구나. 윤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곤 떡국을 다 드셨습니다. 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신 걸까? 내가 떡국을 2번 끓인 걸. 윤씨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옥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찾아올 친척 어른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시가 되자 친척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집 아주버님, 작은집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까지. 안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옥부는 한 분 한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루가 눈 녹은 물에 젖어 있었던 것이지요. 옥분이 큰집 아주버님께 절을 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어머, 옥분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대로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옆에 계시던 윤 씨 부인이 옥분을 붙들었지요. 문제는 옥분이 시어머니 품에 그대로 안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척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품에 폭 안겨버린 것이지요. 저 죄송합니다, 어머님. 옥분은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 씨 부인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옥분의 옷깃을 정성스럽게 고쳐주었습니다. 괜찮으니라. 다치지는 않았느냐? 예, 어머님. 괜찮습니다. 그때 큰집 아주버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부간이 참 다정하시구만. 설날부터 이리 끌어안고 계시니. 친척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은 더욱 얼굴이 붉어졌지요. 윤 씨 부인도 살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지요. 옥분은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꾸중을 들었을 텐데 오늘은 다행히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따라 말씀이 적으시니 나한테는 오히려 다행인가. 옥분은 속으로 안도하며 다시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조심 무릎을 꿇었지요. 손님 접대가 한창이었습니다. 옥분은 쉴 틈 없이 주전자를 들고 차를 달았고 과일을 내오고 다과를 준비했지요. 애기야, 큰댁 마님께 매실차를 대접하거라.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매실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찻잔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찻잔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겠지만 오늘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분은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장도 열어보고 선반도 뒤지고 부엌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애기야, 무엇을 찾느냐?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손짓으로 찻잔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옥분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찬장 위 선반에 있느니라. 옥분이 올려다보니 정말로 찻잔이 높은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발판을 가져와 올라가서 찻잔을 꺼냈지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찻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 옥분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입을 막았지요. 윤 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쳤느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옥분은 깨진 찻잔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 동안 옥분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리고는 다시 사랑채로 가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옥분은 지쳐서 마루에 주저앉았지요. 오늘 하루가 1년 같네. 옥분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윤 씨 부인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애기야. 예, 어머님. 옥분은 얼른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옥분 옆에 앉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오늘 수고 많았느니라.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하하. 옥분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웃다니 시집 온 지 이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지요. 어머님? 미안하구나, 애기야. 윤 씨 부인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도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실수를 다 하고. 옥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사실은 말이다. 윤 씨 부인이 옥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설날에 말수가 적을수록 복이 온다는 건 내가 지어낸 말이니라. 예, 네가 얼마나 순진하게 믿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려고 애쓰는지 보고 싶었던 게야. 옥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놀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래, 쓸데없이 고생했지. 윤 씨 부인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떡국에 소금을 2번 넣은 것도 봤고, 마루에서 미끄러져 내 품에 안긴 것도 웃겼고, 찻잔을 찾느라 온 부엌을 뒤진 것도 재미있었느니라. 어머님, 옥분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니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윤 씨 부인은 웃음을 그치고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애기야.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었느니라.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해본 거야. 시험이 옵니까? 그래. 네가 힘든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견디는지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지 보고 싶었단다. 옥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애기야, 너는 오늘 하루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구나. 떡국을 망쳐도 마루에서 미끄러져도 찻잔을 깨뜨려도 말이다. 그야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아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변명하고 싶고 화내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참았어. 윤 씨 부인은 옥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는 황당한 소리에도 순순히 따랐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옥분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한 이유를 말이지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힘들었느니라.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지. 윤 씨 부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나를 위한 가르침이었단다. 참을성과 지혜를 길러주시려고 한 거였지. 어머님, 그래서 나도 내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 물론 방법은 좀 엉뚱했지만 말이다. 윤 씨 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옥분도 따라 웃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설날에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지. 네가 진지하게 믿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부간에 웃음이 흐르는 순간이었지요. 애기야,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자꾸나. 내가 너무 엄하게 대했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인데. 아니다. 너는 훌륭한 며느리야. 오늘 하루 지켜보니 확실히 알겠더구나. 옥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 밤 옥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어머님이 저를 시험하셨다니. 옥분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럼 떡국에 소금을 2번 넣은 것도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건가?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물어보지 못했겠지만 어제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모습 덕분에 용기가 생긴 것이지요. 어머님,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제 제가 떡국에 소금을 2번 넣었는데요. 옥분이 말을 꺼내자 윤 씨 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사실은 부엌에 소금 단지를 일부러 2개 놓아두었느니라.
네가 헷갈릴 줄 알고. 아니, 그럼 제가 소금을 2번 넣을 것도 예상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단다. 너는 평소에 조심성이 많은 아이지. 그래서 긴장하면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 옥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루를 일부러 젖게 하신 것도, 그건 아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네가 미끄러져서 내 품에 안겼을 때는 정말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단다. 윤 씨 부인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도 함께 웃었지요. 어머님,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실 건가요? 아니, 이제 그만하마. 어제로 충분했느니라. 다행입니다. 하루만 더 그러셨으면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2 사람은 또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옥분도 시어머니 앞에서 농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애기야, 오늘은 뭘 하고 싶으냐? 글쎄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요. 그럼 오늘은 쉬어라. 어제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아니옵니다, 어머님. 해야 할 일이 많사옵니다. 아니다. 오늘은 쉬어라. 그게 내 명령이니라. 옥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집 온 지 이틀 만에 처음 듣는 다정한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분과 윤 씨 부인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지요. 이제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식모 청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씨, 요즘 어머님하고 참 친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신기해. 사실은 말이에요. 청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설날 전부터 아씨를 놀릴 계획을 세우셨대요. 뭐라고?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설날에 며느리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 분명 믿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게 귀여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옥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니. 그리고요, 부엌에 소금 단지를 2개 놓으신 것도 일부러 그러신 거래요. 아씨가 헷갈려서 실수하는 걸 보고 싶으셨대요. 세상에, 옥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분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씨,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글쎄,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셨다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님이 아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신 거래요. 청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혼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하지만 나한테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셨대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그래서 설날에 일부러 엉뚱한 일을 시켜서 아씨가 실수하게 만드신 거래요. 그럼 아씨가 덜 긴장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어머님이. 옥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뚝뚝한 태도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씨, 이제는 어머님 앞에서 편하게 대하세요.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청이의 말을 들은 옥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 큰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큰집 마님께서 윤 씨 부인과 옥분을 초대한다는 것이었지요. 애기야, 함께 가자꾸나. 예, 어머님. 2 사람은 함께 큰집으로 갔습니다. 큰집은 집도 크고 살림도 넉넉했지요. 큰집 마님은 옥분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옥분이구나. 오랜만이야. 큰어머님, 안녕하세요.
설날에 보니 참 의젓하게 일을 잘하더구나. 우리 윤 씨가 복이 많아. 큰집 마님이 윤 씨 부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큰집 마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옥부나, 너희 친정은 어디라고 했더냐? 한양이옵니다. 큰어머님. 아, 그래. 아버님이 역관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그러하옵니다. 중인이시구나. 큰집 마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옥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요. 중인 집안 출신이 양반과 며느리가 되면 힘들지 않더냐? 아니옵니다. 큰어머님, 다들 잘 대해 주십니다. 그래, 다행이네. 요즘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야. 큰집 마님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하면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어. 그치. 윤 씨 부인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큰집 마님은 잠시 윤 씨 부인을 쳐다보더니 주제를 바꿨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부는 침울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애기야. 큰집 마님은 원래 말이 많으신 분이야. 괜찮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집에서 또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윤 씨 부인만 오라는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큰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지요. 애기야, 큰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느니라. 소문이요? 내 친정에 대한 소문이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지요. 큰집 마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친정 아버님이 한양에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셨다고 하더구나. 그건 사실이냐?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최근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아버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겁니다. 어머님,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나는 내 말을 믿는다, 애기야. 윤 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야. 특히 큰집 마님 같은 분들은 이런 소문을 좋아하시거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친정 때문에 시댁에 누가 돼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윤 씨 부인은 옥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느니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야. 옥분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큰집 마님이 이 소문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집 마님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온 동네가 옥분의 친정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지요. 시장에 나갔다가 옥분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안학리가 박씨 댁 며느리래. 아, 친정이 한양에서 사고 친 그 집? 맞아. 역관이라더니 결국 도둑질했다잖아. 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을 받은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달려왔지요. 애기야, 무슨 일이냐? 어머님, 사람들이 저를. 옥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옥분을 꼭 안아주었지요. 괜찮다,
애기야, 다 지나갈 거야. 그날 저녁 주인 영감께서 윤 씨 부인을 부르셨습니다. 옥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서 기다렸지요. 한참 후에 윤 씨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애기야. 윤 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께서 말씀하시길 당분간 네가 박출입을 삼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느니라. 예, 소문이 너무 심해서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 옥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집 안에 가두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도 안다. 애기야. 하지만 영감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윤 씨 부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영감께서 화를 내시며 당장 그리하라고 하셨단다. 옥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기야, 조금만 참거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윤 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며칠 후 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큰 집 마님이 좋은 소식이 있다며 윤 씨 부인을 부른다는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희망을 품고 큰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옥분의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이 아닐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 집 마님의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 씨,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무슨 방법 말씀이십니까? 큰어머님? 옥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봐. 옥분이 친정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집안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 차라리 이혼을 시키고 다른 집안에서 새 며느리를 들이는 게 낫지 않겠어. 절대 안 됩니다. 윤 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친정일 때문에 이혼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집안 체면을 생각하면 체면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옥분이는 우리 집 며느리고 나는 그 아이를 지킬 겁니다. 윤 씨 부인은 화가 나서 큰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지요. 옥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윤 씨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윤 씨 부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애기야. 시댁에 누만 끼치고 있잖아요. 차라리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윤 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지만 어머님, 애기야, 들어보거라. 윤 씨 부인이 옥분을 안치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단다. 예, 나도 중인 집안 출신이야. 그리고 시집 왔을 때 친정에 문제가 생겼지.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인 출신이었다니. 그때 시댁 식구들은 나를 내쫓으려고 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나를 지켜주셨단다. 윤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며느리의 가치는 친정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고 하셨지. 그 말씀 덕분에 나는 이 집에 남을 수 있었어. 어머님,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처럼 너를 지키고 싶단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나는 알고 있어.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남으면 시댁 식구들이 상관없다. 나는 내 편이야. 윤 씨 부인이 옥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애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설날에 네가 보여준 그 참을성으로 말이야.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양에서 진범이 잡혔고 옥분의 아버지는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요. 애기야, 들었느냐? 윤 씨 부인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이. 옥분은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옥분을 껴안았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인 영감께서 윤 씨 부인과 옥분을 부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누명이 벗었다니 다행이구나. 주인 영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집안 체면이 많이 손상되었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윤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 그건 애기야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소. 이제 와서 누명이 벗겨졌다고 해도 사람들 입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요. 주인 영감의 말에 옥부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누명이 벗겨져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감,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애기야를 지키는 것도 집안 체면을 회복하는 것도 모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를 내쫓는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잠시 윤 씨 부인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며느리 일로 뭐라 하지 않겠소. 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큰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집 손자 돌잔치였지요. 윤 씨 부인과 옥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옥분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윤 씨 부인이 함께 가자고 했지요. 애기야, 이제는 당당하게 다녀야 해. 내 아버님 누명도 벗겨졌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단다. 하지만 어머님, 큰집 마님께서 괜찮아. 내가 있잖니. 두 사람은 함께 큰 집으로 갔습니다. 큰집 마님은 옥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지요. 어머, 왔구나. 큰어머님, 안녕하세요. 옥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큰집 마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지요. 잔치가 한창일 때 윤 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윤 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며느리 친정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지요. 윤 씨 부인이 옥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아버님은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범도 잡혔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가치가 친정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의 가치는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말이지요. 윤 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옥분이는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설날에도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집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큰집 마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지요.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다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이 윤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맙냐, 애기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애기야, 기억하거라. 설날에 내가 왜 너를 시험했는지. 옥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훌륭하게 시험을 통과했지. 윤 씨 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떡국에 소금을 2번 넣어도, 마루에서 미끄러져도, 찻잔을 깨뜨려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잖니. 그게 바로 진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야. 어머님, 그래서 나는 확신했어. 이 아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2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집 마님이 옥분의 친정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다는 것이었지요. 심지어 사실을 과장하고 거짓말까지 섞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큰집 마님이 왜 그런 짓을 했대요? 식모 청이가 수군거렸습니다. 시기심 때문이래요. 윤 씨 부인과 옥분 아씨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질투한 거래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큰집 마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남의 집 며느리를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큰집 마님은 결국 윤 씨 부인과 옥분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윤 씨, 미안하오. 내가 너무 심했소. 큰어머님, 옥분이한테도 미안하구나.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어. 큰집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어머님, 저는 큰어머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옥분이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큰집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소. 큰집 마님이 돌아간 후 옥분이 윤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하시는 게 맞나요? 큰집 마님이 저한테 그렇게 심한 짓을 했는데. 애기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윤 씨 부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란다. 미움을 품고 살면 우리 마음만 괴로울 뿐이야. 어머님, 그리고 큰집 마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란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탄했던 것이지요. 며칠 후 큰집 마님은 동네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훌륭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지요. 사람들은 큰집 마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더 이상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애기야, 나 좀 따라오거라. 예, 어머님. 윤 씨 부인은 옥분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몰래 떡을 하나 꺼냈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설날에 만든 떡이야. 하나 남겨뒀거든. 윤 씨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떡을 반으로 나누어 옥분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왜? 설날에 너한테 말 못하게 해서 미안했어. 그래서 몰래 이렇게라도 보상하려고. 2 사람은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떡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애기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참을성이요.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배웠어요. 윤 씨 부인이 옥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애기야, 사실 설날에 너를 시험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단다. 다른 이유요? 나는 네가 앞으로 겪을 시련을 미리 준비시켜주고 싶었어.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 윤 씨 부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떡국에 소금을 2번 넣는 것처럼 실수도 하고 마루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넘어지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어머님, 너는 설날에 훌륭하게 대처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단다.
옥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너도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한 것처럼 해주렴. 시험도 하고 웃음도 주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설날에 겪었던 온갖 시련들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니. 어머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며칠 후 옥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정식으로 안채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옥분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지요. 애기야, 이제부터 안채는 네가 맡아라.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설날에 이미 증명했잖니. 떡국에 소금을 2번 넣어도, 마루에서 미끄러져도, 찻잔을 깨뜨려도 결국은 모든 걸 해냈잖아. 윤 씨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옥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옥분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정이 깊어지려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윤 씨 부인과 옥부는 설날 하루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두 사람의 관계를 평생 이어갈 끈이 되었지요. 집안에 웃음이 흐르면 복이 따라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윤 씨 부인과 옥분의 웃음소리는 안채를 가득 채웠고 그 웃음은 온 집안에 복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